다시 보면은 어이구 페이지가 아니야. 우리가 이제 그 지시대 구별할 때 그러니까 누대가 먼저 전역하면 영어는 이제 이언이면 그래서 이언 대기색 이렇게 더 나온다는 거.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생대, 공생대를 치는데 그거 좀 대이고 그리고 고1 때는 이 기까지 그 구분한 다음에 그 특징이 무엇인지 딱 좀 외워두면 돼. 그러면 최소한 이제 한 문제 정도 더 알 수 있다는 거. 한 문제 더 맞으면은 그냥 그 남들보다 한 문제 더 맞으면 그러면 이제 재수 좀 한 등급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얼마죠? 좋아요. 우리 좀 더 파이팅하고 좀 더 해야 돼. 파이팅. 우리 이제 그러면 자 질색을 구분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이거 크게 두 가지. 선생님이 나누는 그 기준 두 가지가 뭐냐면 생물계의 큰 변화. 생물계의 큰 변화인데 이게 뭐냐면 어떤 생물이 나오고 또 어떤 생물이 이제 멸종하고 그 변화. 그 변화를 이제 구분할 수 있고 또 뭐냐면 대규모의 지각 변동. 그죠? 대규모의 지각 변동인데 이 얘가 뭐냐면 부정화. 그래서 앞에 생각하는 거 부정합 되십니까? 자, 부정합 되려고 하면 자 문제 부정합 생성 과정 뭐게? 제일 처음에 침식. 그거 퇴적. 퇴적. 그 다음에 침식. 퇴적하고. 그 다음에 자 문제 퇴적된 장소가 어디야? 바다 위 아래 어디?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그 퇴적인데 퇴적 장소가 어디냐면 현재 물 아래. 그 다음에 뭐해? 용기. 그 다음 뭐? 퇴적. 침식. 침식. 그 다음에 침감. 그 다음에 퇴적. 그거 돼야지 부정합 되는 건데 문제 부정합이 생성되려고 하면은 용기는 최소 몇 번? 2번. 1만 번. 몇 번? 한 번. 용기 최소 한 번.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쭉 올라갈 수도 있지만 쭉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쭉 올라가 이렇게 계속 있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최소 한 번. 그렇죠? 그 다음에 자 부정합이 만들어지려고 할 때 침강은 최소 몇 번? 침강은 최소 한 번. 그래서 우리가 부정합이 만들어지려면 융기는 최소 한 번, 또 침강은 최소 한 번. 그렇죠? 그다음에 또 문제. 자 부정합이 발견되려고 하면 융기는 최소 두 번. 그리고 침강은 최소 한 번. 그죠? 그래서 그것도 은근히 좀 나오니까 그 까먹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정합 있으면 이제 최소 이제 융기랑 걸린 침강 몇 번이지? 최소 좀 기억 좀 해야 돼요.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대규모 지각분은 뭐냐면 이제 부정합을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거. 두 가지. 되십니까? 이 두 가지 통해서 우리가 그 질세를 전부 다 구분하고 하는 거예요. 아세요? 라고 할 때, 그럼 두 개에서 누가 더 큰 요인일까? 두 가지에서 더 우선되는 거 뭘까? 답은? 생물계. 생물계 있는 거 우리가 이름 잘 보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좀 더 구분되려고 하면 여기 어떤 대규모 지각도 추가한대요. 그냥 질문. 그래서 이제 만약 학교 시험 문제에서 뭐 서술형으로 뭐 이제 뭐 지식대 구분하는 기준 쓰죠. 다 써야 돼. 근데 만약 객관식. 근데 그러니까 지식대를 구분하는 기준 답을 고르는데 딱 한 가지 고르래. 한 가지 고르는데 보기 보니까 둘 다 나왔어. 어떤 거 고를래? 어떤 거 고를래? 생물계. 그죠? 근데 두 개 뭐 고르자면 둘 다 고르면 되고. 그거 고르면 좀 잘 되는데. 그래서 우선되는 것은 그 생물계 크면 그래서 보면은 좀 나와야 되는데 일단 그 간단히 누대 그리고 대기세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잘 보게 되면 연도가 표가 우리 책에 우리 그 선습관 그 교재에 나오는 표인데 별로 비추 250%. 아니. 그러니까 추가를 어떤 거 좀 보냐면 자 위랑 아래에서 누가 옛날 거게? 예? 위 아래? 그래서 누가 옛날 거? 아래 거. 아래죠. 아래 옛날 거.
옛날 거고 옛날 맛 단어 이상하네. 옛날부터 좀 이제 옛날 같은 그 한자어 뭐가 있지 않을까? 뭐지? 옛날보다 다른 뭐 단어 쓸만한 것이 약간 뭐 있지 않을까? 얘는 뭐 현재. 최근. 과거 그래 지금. 이게 과거. 과거죠? 또 아래가 과거, 옛날 거. 과거. 그리고 이가 이제 최근 거다. 그죠? 또 우리 보면, 자, 제일 처음에 우리가 누대가 이제 크게 나누는 거다. 그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그래서 시생이랑 그리고 원생, 그리고 현생인데, 이 두 가지, 이것이 이름이 선컴플리시돼요. 그리고 메인 거예요. 현생이 메인이라는 거. 그래도 시원. 왜요? 그래서 시생 누대가 처음이고 그리고 원생 누대가 그 다음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현생 누대인데 현생 누대를 나누면 누대니까 누대를 나누는 그 단위가 또 뭐냐면 대. 이게 현생 누대에 보면 우리가 알거든. 고생대, 중생, 그리고 신생대 좀 다 있는 거야. 그래서 구분하는 거죠. 나옵니다. 그렇죠? 다 똑같이 옛날, 그러니까 과거, 현재라는 거. 아니 과거랑 최근이라는 거. 일단 얘들아 앞에 글자 따서 외워야 돼. 자, 여기서 또 외우면서 또 메인이 마우스 포인터. 메인은 뭐냐면 고생대. 그게 메인이야. 그렇죠? 고생대 보면 좀 많아요. 이게 많아. 오실 때 석펜 외워야 돼. 사실 컴은 뭐지? 컴 오실 때 석펜. 사실 컴 오실 때 석펜. 뭐라고? 캄 오실 때 석펜. 그치? 컴 오실 때 석펜. 시작? 이거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이것이 지구에서 가장 외우기 좀 싫어하는 파트. 나는 보면은 이제 그 어떤 지역 이름제. 화성하면 어디 지역이고 그치? 그거 진짜 저 외우기 더 싫어하는 것 같은데 그나마 좀 외울 만한 거. 내가 이제 싫어하는 게 뭐냐면 어느 지역은 무슨 함이고 뭐 그거 되게 싫어. 가본 적도 없고. 근데 얘는 그나마 좀 이제 어때요? 흐름이다 보니까. 그나마 좀 외우면 돼요. 또 잘 보면 이런 이름 보면 되게 보면 그것이 발견된 그 지역이다. 그 지역 이름도 많은 쪽으로. 즉, 캄 오실 때 석패. 캄 오실 때 석펜. 그래서 캄이 제일 처음이고 그리고 패가 제일 난 가장 후. 소동이니까 잘 보고 그다음에 중생의 여는 트지백. 그래서 이어서 하면 캄 오실 때 석패 트지백. 물론 이제 앞에 글자 외우고 뒤에 글자는 하다보다 외우죠. 그러니까 앞에 글자 따서 먼저 외우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고생되는 그 뒤는 얘는 캄 오실 때 석패. 캄 그리고 이제 중생되는 기는 얘는 트지백. 그리고 신생의 여는 약간 이상해요. 팔력이 내용이 제4기인데 팔력이 내용이 제4기인데 제4기라고 하면은 제3기도 있죠? 2기도 1기도인데 까먹었다. 이것이 3기, 2기, 1기 아니요 3기, 2기, 1기들은 어머 그래? 지금 이렇게 안 다지고 하니까요 4기 정도 이렇게 알면 돼요. 그렇죠? 딱히 뭐 명칭 없습니다. 혹시 그 영화 보면은 어떤 영화냐면 제 공룡 나온 영화. 주라기 뭐야? 주라기 이거다? 주라기 이거다. 주라기 파크. 주라기 공원이 제일 처음 나올 때가 1990년 정도 나왔거든. 그때 보면 이제 그 컴퓨터 그래픽, 그러니까 CG로 해서 이제 만든 어떤 이제 최초로 만든 공룡 영화. 그 전까지 보면 공룡 영화라면 어떤 뭐 탈수동과 또는 어떤 뭐 인형 크게 만들어서. 근데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최초. 그때 그러니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거. 유명한 감독인데 그 나오면서 막 그 엄청났죠, 엄청나. 실제로 있는 공룡처럼 막 만들고 있는데 최근에 또 나왔잖아. 최근에 한 2, 3년 작년인가 나왔잖아. 한 가지만 더 얘기해주면 금년 봄인가 여름인가 나온 개봉된 영화 탑건. 혹시 봤나? 봤어? 어디서 봤어? 아 그래? 그렇구나. 그거 보니까 어젠가 보니까 TV에서 나오던데. TV 풀렸습니다. 나도 그때 안 가거든. 뭔가 또 탑건 오랜만에 그 4D로 가지 4D.
코디로 이제 태권 봤는데 한 나온 지 반년도 반년 됐나? 반년 안 됐지 아마? 아직 됐나? 1년은 안 됐고 내가 언제 봤더라? 거의 8월달 9월달 봤을 거나 내가? 그럼 반년 지난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예, 2월달에. 아 벌써 2월이지? 2월? 아 그구나. 아무튼 2월 6개월. 그러면 좀 참을 걸 그랬나? 그 영화관 가면 이제 비싸잖아. 근데 더 생생하잖아요. 그런가? 화면 커서 그러나? 그래요. 그 탑컷도 볼 때 보면 이제 코디를 봤는데, 그래서 그때 낮에 볼까 낮에 나는. 그래서 저녁에는 이제 수업이다 보니까 낮에 봤는데 약간 이제 졸면서 아니 포디인데 그때 보면 이제 그 비행기가 전투기 후련한데 이러저러 올라가다 보니까 갑자기 지금 기절하는 그런 거 나오거든. 근데 나도 같이 졸고 그때 뭐 이제 포디다 보니까 진동 뭐 진동하던 게 진동하면서 이제 그 조선사 이제 기절한 조선사 깨어날 때 나도 같이 깨고 그 포디야 그랬죠. 그래서 사실 캄 오실 때 석패 시작. 오실 때 석패. 그리고 태집에 돼지배. 왜 그래? 얘도 뭐 8년이 내용이 되거든요. 이것이 메인 가장 좀 내용이 가장 싫어하는 그 앞에는 이제 따서 외우면 돼. 그리고 연도인데 연도. 아이고 숫자. 혹시 애들 그거 아는 그 주기율표 아니 주기만 그 뭐냐 파이 알지 파이? 원주율? 수가 뭔데? 그럼 숫자도 외워야 돼요? 아 잠시 일단 그 원주율 수가 뭐야? 어떻게 돼? 그 다음에 1호 그 다음에 모르지? 네. 몰라. 하지만 최소한 이 세 가지는 좀 기억이 세 가지는 그죠? 이거 굳이 몰라야 돼. 되지만 이거 포인트 이거 너는 모르면 안 돼. 그죠? 오케이? 저 기준은 저거 모르면은 이제 문제 풀 때 틀린다. 그래서 이거 고생대 신생 그러니까 고생대 중생대 그리고 신생대 그 구분한 그 연도. 그 연도는 좀 기억해야 되는데 일단 대충 하면은 고생대 이거 쓸뻔한 데가 되면 고생대 그리고 중생대 그리고 이제 신생대인데 고생의 경우 약 5학년 정도 5학년 정도 그리고 얘는 약 2학년 근데 얘 1학년도 안 돼. 그래서 0.0요? 라고 할 때 뒤에 나온 숫자가 뭐냐면 얘들아 혹시 숫자 외울 수 있나? 1, 2, 3, 4, 5, 6, 7, 8, 9, 10 맞지? 되게 쉬워요. 4, 5, 6 오케이? 4, 5, 6 되나? 4, 5, 6 그래서 5억 약 4천만 년 그죠? 2억 5천만 년 그리고 약 얼마? 6천만 년 오케이? 4, 5, 6 대충 이거 감 없었는데 이거 5억은 2억 정도 감 없었는데 2억은 또 안 되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리고 뒤에 거 이제 해봤자 억으로 했을 때 그때 그 수점 들어가는 이제 숫자만 딱 보면 그 다음 숫자만 보면 4, 5, 6 되십니까? 4, 5, 6 외워야 돼. 그래서 최소 이거 정도는 기억하고 이것도 보면 안 돼. 그냥 뒤에 나온 숫자 4, 5, 6 이것을 4, 5, 6 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고생부터 해서 4, 5, 6 해줘야 돼. 얘는 약 5.4학년 얘는 약 2.5학년 얘는 약 0.6학년 그거 공개되는 그 시점이다. 그래서 고생의 경우는 이때부터 시작이 되게 끝까지 끝. 또 중생은 이때 시작이 이때 끝이고 그다음에 신생의 경우는 이때부터 지금까지 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숫자 정도 이것까지는 얘는 기억해야 돼 얘는. 이거 외울 사람은 외워도 좋아. 플렉스. 나 이거 모르지 나 이거 안다 하면서 근데 외울 사람 외워도 돼. 시험 문제 나오게 안 되게 안 나온다? 하지만 이것은 모르면은 시험 문제 틀려 못 풀어.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징은 우리가 한 문제 더 맞추기 위해서 특징을 외우면 돼요. 특징은 그죠? 두 문제까지 외우지만 한 문제 정도 맞추려고. 그죠? 한 문제 차이도 이제 지금 고등학생에서 되게 큰 거야 이게. 그걸 좀 외워야 돼요. 일단 좀 이따 다시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나오는 다음 거 내용은 고기호 연구합니다. 고기호 연구. 문 들어왔다. 다시 말하지만 그 고중신 세 가지
세 가지에 대한 연도 그 끊어진 그 이제 시기 연도 그거 외워야 돼. 그죠? 하지만 그 기에 대한 연도는 뭐 이걸 외우고 뭐 자기 없는 클래스 이게 외워. 그래서 이제 4번 우리 교재는 이거 먼저 나오니까. 또 4번에 있는 거 지일색 기후합니다. 그래서 고기후라고 하면 옛날에 대한 기후인데 기후라고 하면은 뭐 하루 이틀 동안 어떤 변하는 날씨 말고 어떤 이제 일정 패턴을 변화하는 큰 흐름 그걸 기후라고 합니다. 뭐 기후 최소 30년 이상 정도는 그 시기 동안에 일정 패턴 어떤 날씨 같은 것이 기후입니다. 지워버리겠어. 됐다. 외용은 아직까지 외우는 것 빼고 내용은 쉬워. 잘 보면 주로 이해하는 거. 근데 그 외우는 것 때문에 그게 좀 약간 좀 그래요. 먼저 고기후라고 하면 다시 말하지만 옛날 기후라고 하는 거. 옛날이다 보니까 사람이 그때 없었죠. 그래도 이제 그 옛날 기후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인류가 보면 그 기후 같은 거. 그래서 측정한 거 해봤자 약 130년 되나? 아마 그래. 뉴스를 보게 되면 갑자기 이제 눈이 뭐 많이 오동하면 갑자기 뭐죠? 100몇십 년 만에 뭐 북설이었죠? 그 해봤자 인류가 제대로 그 날씨를 이제 기록한 거. 근데 해봤자 100년 좀 넘어 이제. 그 전까지는 그저처럼 뭐 비가 많이 왔다, 아니었구나 정도. 근데 그것이 얼마큼인지 그 숫자로 측정한 거 해봤자 100년 좀 넘는다는 거. 근데 지금은 뭐야? 고기후니까 엄청 더 예전에. 그 사람이 살기 전에, 사람이 있기 전에 그때에 대한 기후 연구야. 첫 번째가 화석. 화석인데 화석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과거 기후 알 수 있는데 어떤 화석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시상화석. 시상화석 통해서 알 수 있다. 시상화석에 보면 우리가 시상화석 종류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일 때 배운 거. 먼저 그 산호. 자, 산호와 산데 어디게? 바다. 바다는 어떤 바다? 지주. 얕은 말. 얕고 그리고 온도는? 높은. 따뜻. 그죠? 또 따뜻하고 그리고 얕은 바다. 잘 적었죠? 그래서 만약에 산호가 많이 발견되면은 과거에는 좀 약간 따뜻하고 얕은 바다구나. 그래서 그때 약간 따뜻한 그 기후구나 알 수 있는 거. 또 고사리는 얘는 그죠? 얘는 얘는 뭐야? 습한 육지, 그죠? 습한 육지에서 뭐 사는 거니까. 고사리가 많이 발견된 그때는 그 지역에 가면 습하거든. 우리 알 수 있는 거. 그것이 이제 화석인 거야. 또 태생물. 우리가 그 꽃가루 화석 통해서 과거에 어떤 그 식물들이 살았는지 또 알 수 있고, 그 식물을 통해서 보면 그 식물이 살기 좋아하는 어떤 환경 또 알 수 있다는 거. 됐습니까? 다음에 나도 나이테. 자, 나이테 뭔지 알지? 네. 우리가 보면 너네가 지금 너희 교육과정에서 지금 안 배우는데 전에는 배울 거야. 설명 좀 해주면 그 나무가 될 수 있는 그 식물에서만 나이테 보이고 나무가 안 되는 식물은 나이테 없습니다. 그 얘가 뭐냐면 그냥 그 갈대 같은 것은 나이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이테 뭐냐면 식물의 줄기를 보면은 좀 크게 조금 더 크게 커지라 보면은 이제 가운데 뭐가 있냐면 어떤 그 중요한 거 세포 분해하는 장소에서 그리고 자 여기 보면 어떤 것들이냐면 찌꺼리 오케이. 그리고 또 있다. 또 재련 패턴인데 이런 패턴인데 이럴 때 그 파란 거 이것이 뭐냐면 생물 줄기에서 물이 지나가는 관이야. 물이 지나가는 관이니까 이름은 물관. 그리고 빨간 거 이거. 얘는 그 양분 지나가는 관이야. 이름은 체관. 물은 양분과 물. 체관이고. 그리고 이거. 넌 뭐니? 얘는 뭐냐면
자, 우리 동물 경우는 세포 분열을 온몸 전부 다 한다. 근데 식물 경우는 세포 분열하는 데가 총 크게 두 군데. 또 어디면 생리적 그리고 형성증. 생리적과 형성증인데 여기 없네요. 생장점, 그러니까 세포 분열. 하는 장소가 이제 식물 경우는 크게 두 군데. 뿌리 끝에 있는 생리적이랑 그리고 줄기에 있는 형성증. 또 이것이 형성증. 자, 이거는 식물도 이제 생미체야. 생미체고 이제 식물도 다 똑같이 세포로 다 이루어져 있고, 그럼 세포 분열 통해서 세포 수가 더 늘려서 자라야 돼. 그때 식물이 보면 식물 몸 전체는 좋은데 세포 분열 다 하는 것은 아니야. 특히 두 군데 어디면 뿌리 끝이랑 그리고 줄기야. 뿌리 끝에는 이제 생년점에서 세포 분열하고 또 줄기에는 이제 형성층에서 세포 분열을 해. 그럴 때 이거 하면은 이제 뭐가 되냐면은 뿌리가 더 길어져요. 뿌리가 더 길어지고 이거 하면은 얘는 형성층에서 이제 세포 분열하면 얘는 나중에 나무가 돼. 나무. 처음에 보면 얕은 이제 조그만 묘목이고 나중에 이제 세포 분열 더해서 오! 아무도 아니 안녕하세요. 딱 보니까 갑자기 눈 마주쳤어. 혹시나 했거나? 막상 내가 딱 쳐다보니까 눈 마주치고 약간 뻘좀 약간 좀 심쿵? 심장 떨어지는 거. 그 심쿵 그런 심쿵 말고 진짜 죽을 것 같은 심쿵. 다행이에요. 이거 왜? 나이 수명이 이제 1시간 더 단축된 거. 아무튼 그래서 이 형성층에서 세포 분열하면 나중에 나무게 돼. 그래서 조그만 그 이제 우리 씨를 심으면 줄기 자라고 줄기가 점점 커져서 이제 나무 되는 거. 그것이 뭐냐면 형성층에서 세포 분열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죠? 그래서 문제 그러면 자 식물이 세포 분열하려고 하면은 온도가 따뜻한 거 아니면 추운 거 어떨 때 더 잘할까? 따뜻하다. 또 식물이 세포 분열을 할 때 보면은 건조할 때랑 그리고 잠깐 물기 좀 있을 때 언제 더 잘할까? 물기 있을 때. 그게 뭐냐면 지금 강수량도 많을 때. 그렇죠? 그래서 이 나무 나이통에서 그 당시 그 기온이랑 그리고 강수량도 알 수 있대. 그렇죠? 그럴 때 어떤 모습이냐면 이거 시험 문제 좀 나오긴 한다. 아무래도 우리 1년 동안 보면 이제 1년 동안 보면 큰 네 가지 계절인데 봄, 여름, 가을. 그래서 완전 극과 극이 완전 여름하고 겨울 보면 여름하고 겨울에서 언제 세포 분열 더 잘할까? 여름 세포 분열 잘하니까 세포수가 더 많이 더 생기고 또한 세포도 또한 생년도 더 잘하고 그리고 겨울에는 잘 붙어있지. 그래서 겨울에는 아무래도 세포 분열 잘 못하니까 세포들이 더 모여지는 모습. 그래서 보면은 모습이 여름에는 이제 많이 더 잘하고 겨울에는 조금밖에 안 잘하고 여름이 많이 겨울에 조금 이따 보니까 어떤 그 무늬 생겨 그 무늬가 나무태 그 무늬가 나이테다 나무태가 아니고 나이테 나이테 체력이 슬슬 고갈돼요. 오케이 됐죠. 그래서 세포 분열하는 그 흔적 그것이 여름에는 많이 겨울에 조금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무늬 그것이 뭐라고? 나이테. 그래서 나무 나이테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으면 연도. 몇 년인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보면 자 문제 식물 동물에서 한 개체의 경우 한 개체씩 비교할 때 누가 더 오래 살까요? 나무. 식물이 나무 그죠? 그래서 식물이 더 오래 더 살아? 그럼 식물 수명 얼마 되는데? 얼마 돼? 우리 동물 해봤자 뭐 오래 살면 100년 정도 살지? 식물은 한 몇천 년 정도 살 수 있다는 거. 사실 이제 몇백 년 살 수 있고 또 오래된 것은 이제 몇천 년 동안 살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통에서 우리가 기후 연구할 때는 엄청 예전보다는 가까운 과거 정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엄청 과거 경우는 식물통에서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야. 그렇죠? 오케이? 내 말 이해가나? 자, 우리가 이제 식물인데 식물 이제 수명이 그러니까 식물 한 개체의 수명은 길지 않다고.
몇 년 사는 것이 아니야. 아니 몇 년 산다고 하면 그 어떤 흔적이 전부 다 있겠지. 근데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거다 보니까 좀 가까운 가까운 과거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제 먼 과거에 대한 것은 다른 것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다는 거. 이게 하나는 거? 그래서 나무 나이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 기온이랑 그리고 그럴 때 그 모습 보면은 여름에는 많이 세포 분출하고 겨울에 세포 분출 잘 못하고 해가지고 그 세포들이 모여 있는 정도 다시 말하면 세포 밀도가 여름에는 많이 더 퍼지니까 여름에는 그 세포 밀도가 더 낮고 그리고 겨울에는 많이 모여있으니까 겨울엔 세포 밀도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 밀도가 물어보니까 좀 기억하면 돼. 여름에는 세포 간의 밀도가 더 낮고 나중에 별로 없는 것이 아니고 많이 더 자라니까. 그래서 똑같은 공간에 보면은 세포 수가 더 적게 있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세포들이 잘 자라니까. 세포가 더 크다고. 자, 그거보다 말로 하는 것보다 그림. 내가 그린 그림. 똑같은 면적 보면 여름에는 이제 이렇게 겨울 짧게 세포 이렇게 되나? 처음부터 이렇게 큰 세포는 아니고 조그만 세포가 이제 만들어진다면 저는 그 생장하는 거. 그리고 겨울에는 이렇게 조그맣게 되나? 이런 거니까 세포 밀도가 낮고 세포 밀도가 높다는 거예요. 어느 계절이게? 여름? 얘는 언제? 겨울. 쉽게 보는데? 우리가 좀 다 알고 있는데 새롭게 어떤 새로운 단어 통해서 물어보고 나면 약간 좀 당할 수 있다고. 사실 별거 없습니다. 근데 기본적 원리만 알면 돼. 질문. 또 정답. 아니 또 세번째 빙하코. 이것도 물론 너네가 진짜 고1 때 배운 거야. 빙하코 고1 때 배운 거. 정말 아마 2학기 중국어서 시험 보면 아마 그러면 빙하코가 뭐냐면 빙하. 일단 빙하가 뭐야? 빙하가 뭘까요? 빙하 뭐라고? 그래? 그 나무 부분 말고 딴 데 없어 그냥? 없는 거? 딴 데 없는 거? 자 먼저 자 빙하가 만들어지는 원리? 만들어지는 과정 어떻게 만들어질게? 물이 얼어서. 그래? 자 이거부터 해야 돼. 자 빙하가 생성되는 과정이 뭐냐면 빙하는 일단 하늘에서 눈이 와요. 오케이? 근데 주변 되게 춥네? 추워서 눈이 안 녹네? 눈 또 와요. 또 안 녹아. 추우니까 안 녹아. 쌓여. 눈 와. 쌓여. 쌓이니까 눈 쌓인 것 때문에 그 자동으로 무게 때문에 눌려서 다져져서 만들어진 빙하예요. 우리 얼음 된 거 아니야? 그 얼음이고. 그래서 눈이 내리고 안 녹고 계속 쌓여서 나중에 다져져서 된 것이 빙하예요. 그래서 빙하는 주로 어디냐면 가장 많은 데가 남극. 그리고 이제 주로 어디냐면 고산지대. 고산지대면 해발보다 3,000, 4,000m 더 올라가? 그런 지역이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반도에서 딱히 빙하가 이제 산에 위에 있는 건 딱히 없는데 일본 후지산 정도 보면 이제 위에 하얗지? 그런데 그나마 빙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빙하는 바다에 있는 거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이제 높은 산에 있는 거다. 알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이제 빙하는 이제 바닷물 얼어서 그거보다는 눈이 내리는데 눈이 안 녹아서 쌓이다 보니까 생긴 것이 그 빙하다. 오케이? 혹시 그 눈 결정 본 적 있나? 어떤 모습이야? 육각형인데 잘 보면 얼음이라고 하면은 눈이라면 어떤 공간인가? 어떤 공간이 다 채워진 것이 아닌 어떤 공간이 있으면서 생긴 그 모습이야. 그게 계속 쌓여. 쌓여 거다 보니까 이 사이사이 보면 전부 다 그 공기 다 들어가 공기 다 들어간 상태로 계속 쌓이니까 눌려서 만들어진 것이 빙하야. 근데 이때 그 들어간 공기는 그냥 그 속에 다 있는 거야. 그래서 과거 그때 그 당시 대기 성분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리고 다 뻔하지만 자 눈이 내릴 때 1년 그 사기들 중에서 언제 눈이 좀 잘 내릴까? 사기들에서 겨울에 눈 잘 내리고 그 여름은 잘 내렸죠.
우리 도시에서는 좀 그러지만 어디 혹시 이제 군대 가거든 가거든 특히 군대에서 강원도는 약간 좀 새로운 세상이에요 이게. 강원도 산이에요. 여름에는 더워요. 겨울에 추워요. 강원도 산 위에. 군대도 근데 가봤거든. 그래서 2년 넘게 살았는데 여름에는 영하 40도 그리고 겨울에는 영하 30도. 내가 이제 70도에 대한 온도 변화를 내가 이제 내 몸 배치 다 체험한 그 사람이에요 내가. 그래서 이제 겨울에도 눈 오는데 근데 언제까지 눈 오는데 내가 내 기억이 나 그러니까 쌓인 거 말고 눈 내린 거 언제더라? 4월 초 5월 초인가도 눈 왔어. 왜 쌓인 거 말고 눈이네? 눈 와? 그것이 4월 초인가 5월 초에도 눈 왔다고. 근데 이게 내가 까먹은 것이 있는데 기억 그거 안 봤는데 아마 4월 1일 아니면 5월 1일 정도? 되게 보면 이제 3월달 지나면 눈 내릴 일 없잖아. 근데 강원도는 눈 옵니다. 새로운 세상.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여름에도 추운 데는 눈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름에는 눈 많이 내리고 겨울에는 눈 조금 안 내리고 그러니까 많이 쌓이고 좀 쌓이고 많이 쌓이고 좀 쌓이고 해서 얘도 다 똑같이 나이테 있다는 거야. 그래서 비가 나이테처럼 아니 나무 나이테처럼 빙하도 나이테에 있어서 그 나이테 잘 세면 그게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연도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빙하 코어 지워버려. 빙하 코어에 있는 빙하 나이테 나이테 통해서 우리가 그 어떤 연도 그 나이 연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빙하에 있는 그 눈 쌓인 거 그 사이사이에 있는 그 공익방울 그것 통해서 과거의 그 대기성도 알 수 있으면서 그 어떤 기후가 무엇인지 또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 보더라고요 기후 됐습니까? 중요한 거. 잘 본 어떤 원리인데 내용은 뻔합니다. 뻔해. 근데 우리가 뭐 이거 탄소에 이제 동요소인데 화학 안 했지 얘들아? 네. 동요소 뭐게? 어떤 말뜻이게 동요소? 같은 여기서 간다. 좀 지워야 돼. 뭐 한 번 더 지우기 전에 보면 우리가 좀 상식으로 하면 상식으로 시험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 생각 삭히면 이 이름이 이것이 이거 관이 다발진 거야. 그래서 평소 신경은 이제 모든 식물마다 정답 있는 것이 아니고 쌍덩이 식물은 이제 형수층이 있고 그리고 외덩이 식물은 얘는 이제 형수층이 없다는 거. 그래서 쌍덩이 식물은 나중에 나무 될 수 있고 외덩이 식물은 나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외덩이 식물 보면 주로 뭐 갈대 같은 거. 그건 대나무? 얘들아 대나무는 나무가 아니다. 이름만 나무인 것뿐이고 얘는 갈대 같은 거야. 갈대. 속이 비었어. 그래서 그 대나무 잘라보면 속에 나이트 없다. 나무인데요. 어쩌라고? 오케이? 지워버리겠어. 지울 수가 있어. 힘들어. 잘 보면 되게 뻔합니다. 뻔한 내용 계속하는 거. 먼저 동요소. 골대도 안 배웠지? 동요소? 설명해주세요. 동요소. 이게 뭐냐면 무엇이 다 똑같아요. 무엇이 똑같냐면 화학 반응. 어떤 화학 변화? 화학 반응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떤 그 이제 물리적 성질, 예를 들면 어떤 무게나 또는 밀도 같은 거 다른 거. 그것이 동요소인데 우리가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어떻게 좀 표현할 수 있냐면 원자의 구조에서 가운데 뭐가 있게? 원자핵. 또 주변 돌고 있는 전자일자. 원자핵 속에는 무엇이 있게? 원자핵 속에. 두 가지. 이게 뭐냐면 양성자, 양성도고 중순회가 있는데 동요소는 같은 양성자 그리고 이제 같은 양성자 수인데 중순회 수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또 같은 양 다른 종. 또 같은 양성자이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얘 때문에 화학적 성질을
똑같고 그리고 얘 때문에 그제 물리적 문제 물리적 승무제 이게 다르다. 됐나? 오케이? 화학 반응할 때 다 똑같아. 다 똑같이 화학 반응하는데 어떤 문제 그 무게나 또는 이제 어떤 밀도나 그런 그 측정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보면 달라요. 거의 그 동영수.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같은 양 다른 중. 그럼 화학 반응 다 똑같아. 똑같이 화학 반응 하는데 뭐가 좀 다르게.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밀도나 또는 뭐 무게나 다 다른 거. 질량도 다 다르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동영수 예로 나온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산소인데 산소인데 원자는 8번이고 8번이니까 똑같이 양순자 전부 다 8개. 8개인데 중성자 수가 똑같이 8개도 있고 아니면 10개도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단어가 떠오르냐면 질량수. 얘는 뭐냐면 원자의 수에 들어간 양성자 그리고 중성자 수에 더한 거. 얘는 양성자 수랑 그리고 중성자 수를 더한 거. 이것이 이렇게 질량수야. 그래서 그 양성자 8개, 중성자 8개 이때 질량수가 16. 더하면 돼. 16. 그리고 자 양성자 10개, 그렇죠. 중성자 10개는 몇 개? 10. 질량수가 다른 그 모습이야. 근데 질량수를 표현 어디에 쓰면 이거다. 두 개 더하면 얼마? 16이지. 16 쓰는 거. 그러면 얘는 질량수가 16이다. 그리고 자 원자는 8번이니까 양성자 8개 아니고 얘는 양팔 중팔. 다음에 자 일단 동요소가 이제 우리 책본에 나오죠. 질량수 18짜리. 그래서 똑같이 이제 그 같은 양성자이니까 먼저 8번이고 그리고 10개니까 얼마? 18. 됐나? 그래서 같은 양 다른 양. 이것이 뭐야? 동요소다. 그렇죠? 어쩌라고? 자 보자. 자 동요소의 경우는 은근히 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물. 자 물은 화학식 뭐니? 물 분자식 H2인데 근데 이 산소가 하필 이제 질량수가 16짜리 16이고 16 색깔 뭐죠? 이 색깔 빨간 거 16 불어 16 아니면 자 질량수 18짜리 그죠? 라고 하면 자 또 고일 때 배운 거 뭐 기본적인 거지만 자 질량 있는 모든 것들은 이제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 이게 다 똑같이 이것을 통해서 나오는 분자 또한 이제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데 질량이 클수록 더 세게 더 이제 잡아당겨.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 이런 거 이제 16짜리 그 산소가 포함 그러니까 질량수 16짜리 탄소 16짜리 말고 질량수가 16짜리 산소가 포함된 물끼리 그 이웃끼리 서로 간에 잡아당긴 그 인력이랑 그리고 질량수가 18짜리 산소가 포함된 물끼리 잡아당긴 그 서로 간의 인력 비교하면 누가 더 셀까? 좀 더 세다. 더 세니까 잘 안 끊어지는 거. 하나 질려고 하면 열을 더 주면 돼. 그러면 뭐냐면 온도가 더 높으면 돼. 여러분 이해가나? 그래서 아무래도 그는 자 얘는 일반적으로 뭐냐? 그 우리가 비교할 때 이것이 더 많아. 하지만 이것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렇게 질량수가 16짜리 물이 질량수 16짜리 산소가 포함된 물이 질량수가 18짜리 산소가 포함된 물보다 비율이 더 크면 아니면 사실 이 서로 간의 그 물에 대한 비율 보면 이런 물이 더 많을수록 아무래도 온도가 좀 더 낮을 거야. 자 이해가 안 돼서 어렵다. 자 여기는 이제 말이 좀 길어 이게. 그래서 단어 길다 보니까 너 약간 실수해서 약간 많이 실수하다 보니까 그래. 자 질량수가 클수록 아무래도 질량이 더 많이 나가. 그럼 아무래도 서로 간 잡아당기는 힘이 더 센 거야. 그것이 포인트야. 그래서 이런 그 물통에서 이제 물이 이제 열받으면 증발하지. 증발해서 이제 그 구름도 되고 또 눈도 비 내리고. 하지만 그 강수 되고 강수로 나오는 것을이라고 할 때 강수로 되는 그 물에서 그래서 질량수가 16짜리 산소가 포함된 물이 양하고
질량수가 18짜리 산소가 포함된 물하고 서로 간의 양을 비교할 때 이 양이 더 많으면은 이 양이 많으면 그때는 온도가 평상시보다 좀 더 높은 거. 그 모습이 되고 그리고 이제 서로 간에 비교할 때 이 비율이 좀 낮으면 그때는 아무래도 평상시보다 약간 좀 낮을 거다. 아무튼 뭐 그러니까 높은 것은 아닌 거다. 그런 그 비율을 통해서 그 당시 기후 정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야. 그것이 이거야. 이런 비율을 통해서 기후변화 추정할 수 있다는 거. 자, 여기서 나오는 표의 경우는 분 단어는 이제 18짜리 그리고 분모는 10짜리니까 자 이런 우리 말로 16짜리 그리고 18짜리인데 이 비율이 더 클수록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 온도가 좀 더 높을 거다. 이해가? 그리고 자 이런 비율이 낮으면 그 당시 기온이 좀 더 낮을 거다. 근데 보면 문제마다 보면 항상 분모 항상 16, 분자 항상 18 이렇게 안 나와. 바꿔놓으면 어떻게 바꿔놓으면 다 똑같아. 해석은 다 똑같아. 해석은 더 온도 높을수록 이거 18자의 비율이 더 큰 거야. 오케이? 이것이 이제 분자의 분모가 아무튼 18자의 비율이 더 크다. 온도 높을수록. 이거는 좀 잘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항상 다시 말하자면 분모 항상 이제 16, 분자 항상 18인데 그건 항상 그런 건 아니야.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요구하는 것들 잘 따라가면 돼. 해석은 다 똑같다. 온도 높으면 18자의 비율도 많고 온도 별로 이제 안 높으면 18자의 비율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거. 작다는 거.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힘들어. 질문 되십니까? 자, 다음 거. 안녕, 오려. 소리 보자.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나무랑 그리고 빙하가 있는데, 나무는 그나마 좀 가까운 과거, 몇천 년 정도까지 우리 알 수 있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과거의 경우는 몇만 년, 몇십만 년 정도? 그건 우리가 빙하 코어로 알 수 있다. 그것보다 더 과거의 경우는 우리가 화석을 또 알 수 있고, 뭐 그래요. 좋아요. 질문! 됐나? 그래서 그냥 영상보다 어떤 이제, 원래 좀 봐가면서 외우면 좋아요. 그래서 다음 거. 나와. 가라. 마우스 포인트야, 어디니? 마우스 포인트야. 어디, 마우스 포인트야. 그래서 보면은, 나오는 기후인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추정한 기후인데, 잘 보게 되면은, 제일 과거가 이제 성컴을 시대, 그리고 이제 고종을 되는 모습이라는 거. 일단 이제 성컴을 시대는 너무 옛날이야. 그리고 이제 너무 옛날이고 이제 지각 변동도 많이 받은 거다 보니까 어떤 이제 흔적이 별로 없어요 이게. 약간 추정하는 거. 대체로 온난이 약간 좀 이제 빙하기가 좀 있었다는 거. 그냥 추정하고 다음에 고생대부터 좀 봐야 되는데 고생대 말에도 빙하기가 있고 또 고생대 중간에 또한 빙하기가 있다는 거. 다음에 자 포인트가 뭐냐면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어요. 그게 포인트. 그래서 중생대는 빙하기 없습니다. 사실 온나. 추워봤자 자 평균 이제 또 11도야. 11도 평균이 11도라고 하면 지금보다 좀 더 따뜻한 거다. 지금 이제 우리 지구 평균 기온 몇 도죠? 아무튼 영상은 15도? 맞나? 아마 그래 아마. 그래서 저 중생대 경우는 지금보다 온도가 좀 더 평균 온도가 좀 더 높은 그때가 가장 추웠을 때야. 되십니까? 우리 사람 경우는 온도 30도 넘어가면 죽겠니 말이야. 하지? 군대 가봐. 군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아무튼 우리 다른 생물들 경우는 추운 것보다 따뜻한 게 훨씬 더 나은 거야. 나도 군대 가기 때도 겨울도 좋았거든. 땀 안 나고 하니까. 군대에서 영하 30도 이틀 정도. 근데 그거 겪고 난 다음에 보니까 추운 거 싫어. 지금도 여름에도 보면 씻을 때 그냥 따뜻한 물로 씻고 막 그래. 그때 그 이유부터. 그리고 보면 우리가 더울 때 보면 그냥 약간 짜증나는 거. 더워 짜증나. 하지. 추울 때는 뭐다. 아무리 껴입어도 추워요. 추워서 되게 춥다 보니까 눈물 나고 되게 울고 싶을 때 눈물 안 나. 그 느낌 알아? 울고 싶어 어떻게 하고 싶은데 눈물 안 나. 그 느낌. 그 정도 추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겨울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그죠? 뭐 지난주 보면 영화 뭐 서울이 뭐 영화 치면 또 해봤자 군대랑 비교하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래서 추우면 노다. 그래서 다 똑같아. 우리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고 다 뭐 다른 생물들 다 그래. 추우면 싫어. 사기 싫어. 그래서 따뜻한 데가 더 좋은 거야. 똑같아 이때. 더 따뜻한 데가 되게 좋은 거야 이게. 그래서 생물들이 되게 커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물론 이때 보면 지금이랑 이제 대기 조성 문제랑 달라요 이게. 그래요. 그리고 자 신생대 경우는 초반이랑 후반인데, 그러니까 전반 후반인데 전반이 거의 대체로 온난인데 후반에 추워요. 빙하기. 그래서 신생대 후반이 빙하기인데 빙하기 총 4번. 그래서 빙하기 4번에다가 빙하기 사이 이것이 이름이 간빙이에요. 그래서 빙하기 4번에 간빙이 총 3번. 그리고 그래서 전반말 후반에 그렇죠? 후반에 이렇게 있었다는 거. 오케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성 컴플렉스는 되게 긴 시기이고 너무 과거이다 보니까 어떤 흔적 딱히 없습니다. 뭐 비용이 좀 있겠다고 그냥 추정하고. 그리고 고생대 중간이랑 그러니까 고생대 사이에 서 있고 또한 고생대 말에도 또한 빙하기 있었다는 거. 그리고 자 중생대 경우는 빙하기가 없어요. 중요한 거. 없고 그다음에 자 신생대 경우는 전반기는 빙하기가 없고 따뜻하게 온난하고 근데 후반기에 빙하기 몇 번? 4번. 빙하기 4번에 간빙이 총 3번. 그렇죠? 이거 외워야 돼. 그렇죠? 빙하기 4번에 간빙이 3번 있다는 거. 간빙이 한 때요? 어? 신생대. 신생대 후반에. 전반. 됐습니까?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빙하기 4번에 뭐 세번에 간빙기. 빙하기. 그러면 빙하기 사이. 또 간빙기. 이것도 고일 때 나오는 내용이었으므로. 빙하기 4번에 간빙기 3번. 이때 언제라고? 신생대 후반. 신생대 전부 말고 전반지 말고 후반. 오케이? 후반. 이것이 큰 지구의 어떤 기후 변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안녕 고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해가지고 나왔었는데. 먼저 이제 질수 나옵니다. 질수 나와요. 자, 얘들 다시 우리가 보면 이게 현생 이형 경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고. 자, 고생대를 또 나누면 뭐라고? 카 모칠 때. 그렇죠? 카 모칠 때 석태. 그리고 자 중생대 트집에. 그래서 처음 나오니까 약간 좀 이제 좀 생소해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거죠. 물론 이것이 얘는 학교에서 시험 보면 아마 물론 이제 그 지구학을 1년 동안 배운다고 하면 저것이 1학기 기말고사 시험범위. 1학기 중간고사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지층이 연령 정도. 그래서 반감기 정도가 아마 이제 1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위 정도 되는 거죠. 아니면 그 앞에도 끊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1학기 기말 때 이거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잘 외우면 되죠. 석패. 앞에 게 따서 외우면 돼. 카 올칠 때 석패. 트집에. 이것이 이제 중요해요. 문제. 자, 고생대 시작은 언제부터? 연도. 5억 4천. 5.4. 그리고 중생대 시작은 2억 5천. 다음에 신생대 6천. 오케이, 그죠? 그리고 지구 나이 얼마큼? 198억. 그것은 우주 나이예요. 지구 나이. 얘는 60. 얘는 46원이요. 46. 그래서 46원 전이고, 그래서 46원 전 전부터 해가서 5.45년까지가 선 컴플렉스 때. 자, 선 컴플렉스는 뭐냐면 캄브리아 있죠. 캄브리아가 앞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선 컴플렉스 때 보면은 그 선이 캄브리아는 이제 영어 단어고, 그리고 이제 선은 한자 앞선자. 그 말 뜻이 알게? 그걸로 슬슬 이제 우리 달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 다시 또 할 거예요. 이거는 한 번은 끝난 것이 아니고, 지을 때 조절한 것은 오늘하고 다음에 또 하고 두 번 정도 할 예정이라는 거.
나옵니다. 먼저 자, 지을 때, 자, 성컴플리트. 컴플리트 앞에 있는 거 식이다 해서 성컴플리트 말이에요. 성. 얘는 너무 옛날이야. 옛날이다 보니까 딱히 뭐 나머지 별로 없네. 어떤 자료 같은 거 별로 없어. 흔적도 별로 없고. 그나마 있는 것은 그나마 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 먼저 이제 두 가지. 시생이랑 원생, 또 시원, 시원. 시생이 처음 그리고 원생 그 다음 시원. 그 뭐냐 광고 보면은 뭐지 그 뭐야 그 시원 스쿨 영어 아니 영어인가? 네. 그래 류현진이 광고한 영어가 뭐죠? 시원 스쿨인가? 영어 안 될 때 시원 스쿨.com 류현진이 메이저를 누구지 알지? 류현진? 내가 메이저로. 우선 이제 메이저로 간 지 몇 년 됐지? 한 6년, 7년 넘었지 아마? 그 사람이 지금도 통역도 아마 같이 있을 거야, 통역. 그래서 시원스쿨 믿어서 거기 가면 뭐 영어 잘한다 너무 믿으면 안 돼요. 근데 어차피 너희 스스로 열심히 하려면. 그래서 일단은 너무 옛날이야. 옛날인데 저 이제 시대인데 그때 그 초창기 시대이다 보니까 생명체가 있지만 나오는 시기야. 그래서 생명체를 하면 최초로 나올 때 크기가 어때? 좁았지. 햇볕이 뭐 세포하는 거고 또 단세포인 거고. 그러니까 너무 옛날이고 그 생명체 처음 나올 때 그리고 생명체 크기도 별로 크지 않고 조그맣고 그리고 많이 높고 하다 보니까 그 어떤 그 화석이 없어. 화석이 별로 없어.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최초로 광합성한 생명체인 남세균 그것이 이제 산 흔적이 된 것이 뭐냐면 이름이 그러니까 스트로마톨라이트.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화석이 그나마 있어. 남세균. 우리 이거 막 같은 말 뭐냐면 남조류. 다음에 같은 말 뭐냐면 사이아노 박테리아. 똑같아. 사이아노 박테리아. 또 남조류 뭐 사이아노 박테리아 다 똑같이 같은 명칭이다. 이것이 살면서 된 흔적이 된 화석 이름이 스트로마톨라이트. 세 번째 그 세균이 뭐야? 큐파는 정도? 조그만 거? 그것이 살면서 생기는 그 화석인데 참고로 저것이 주로 어디 있냐면 이제 호주에 있는 일반인들 못 가고 또 뭐 과학자들이나 그나마 허락 받고 그냥 갈 수 있는 그 곳이 어떤 지역이 있었죠. 우리들은 실제로 갈 수 없고 이제 그냥 TV 통해서 우리 볼 수 있다는 거. 다큐멘터리 보면 나옵니다 이게. 이만해. 마치 그냥 그 동그란 의자처럼 생긴 게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남세균 저것이 광합성하면서 저 최초로 광합성의 생명체 저거 중요한 거. 저것이 이제 그 살면서 그러면 어떤 뭐 끈적끈적한 뭐 물질을 뭐 내보내는 안 그래? 그것이랑 다른 뭐 세정물이랑 합치되면서 쌓여서 된 것이 그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거. 얘는 이제 저 남세균 저것이 살면서 생긴 흔적에 대한 거야. 문제. 자, 화석은 그 생명체 흔적은 화석이 될 수 있는 거 보면 생명체 흔적이 화석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생명체 흔적이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공유 발전. 화석이죠. 다 똑같아요. 그 남색은 저것이 살면서 생기는 흔적. 그것이 화석화 된 것이 스트로마톨라이트.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 스트로마톨라이트 저것은 성컴플리트를 대표하는 표준화석이 아니야. 다시. 자, 표준화석은 그 특정 시기에서만 만들어져야 돼. 근데 저 스트로마톨라이트 경우는 성컴플리트 시대에서만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뭐 고생대에서도 또 만들어지기도 해 보면. 하지만 이제 그 성컴플리트 시대 때 볼 수 있는 화석. 물론 표준화석 아니지만 성컴플리트 때 볼 수 있는 화석이 뭐냐면 스트로마톨라이트. 이거 이렇게 시생이요. 제일 처음 시생이었을 때 볼 수 있는 그나마 제일 첫 단계에서 볼 수 있는 화석이다. 보십니까? 자, 이렇게 이거 그렇네요. 자, 보자. 최초의 광합성한 생명체 뭐라고? 그 전에는 그럼 광합성 생명체 없다는 거. 물론 최초로 나온 생명체가 광합성 생명체가 최초 생명체 아니야? 광합성 그거 못하는 생명체가 이제 초창기 생명체고 그 다음에 나온 생명체가 이제 광합성 할 수 있는 생명체가 나온다. 그것이 이름이 남세균 또는 남조류 또는 그러니까 사이아노 박테리아. 그렇죠? 그것인데 그게 저것 때문에 슬슬 지구 대기에 산소도 많아져. 그 말도 뭐냐면 과거에는 초창기 우리 원시대기 경우는 산소가 별로 없었어. 그래서 물론 지수에는 뭐 전과 지금은 진짜 큰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창기 지구 대기는
자, CO2 많은 모습이에요. 산소 별로 없고. 일단 저거. 저 남성 저것이 나오면서 슬슬 대기 점점 산소량이 점점 더 많아져. 됐습니까? 오케이? 중요한 거. 오케이? 네. 다음에 자, 두 번째 2탄. 시간 다음 원생. 자, 원생 누대 경우는 이 그나마 좀 이제 좀 약간 지난 거야. 그래서 원생 누대 때는 그나마 좀 약간 살이 편하지만 저때 발견될 수 있는 화석 이름은 어떤 생물체들보다 어떤 생물체들이 이루는 어떤 군. 그것이 이름이 에디아카라 동물군 이러네. 그래서 에디아카라 동물군. 이거. 오케이? 얘는 딱히 뭐 그림 안 나오는데 우리 그 뭐냐 보이자 움직여. 우리 교재에서는 딱히 뭐 안 나와 딱히 안 나오는데 다른 좀 보여주겠다. 다른 좀 보여줄게. 자 보면은 여기 저 지금 그 에디아카 동물원 그 그림인데 그건 실제 것이 아니고 보건도 사람들이 약간 상상해서 약간 그린 거. 보십니까? 그렇죠. 저기 가서 동물군 있다 보니까 동물들이 그 이제 많이 이제 있는 그 모습이에요. 어떤 것이 이거 뭐냐 이거? 이것이 뭘까요? 해파리. 또는 이제 뭐 기어다니는 뭐 벌레 같은 벌레 이런 것들 벌레. 해파리 벌레 이런 것들이 이제 에디아카 동물군이라는 거. 그래서 에디아카라는 그 지역인가 모르겠죠. 그 지역에서 발견된 그런 화석 이런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원생 이온에서 볼 수 있는 화석이다. 네? 다시 말하자면 여기 실제 것이 아니고 보건도. 보건도니까 실제 저건이 어떤지 몰라. 문제. 자, 치생이온 때 발견될 수 있는 화석은? 치생이온? 고사리. 아니 뭐일 때요? 치생이온.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온이 뭐냐? 이온이 그 누대야. 똑같아. 근데 이온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온은 영어고 누대는 한문이고 그래. 왜? 시생이 아니라 시생 누대 때 발견될 수 있는 화석은 스트로마톨라이트. 그것은 남세균이 산 그 모습이 화석화된 거. 그리고 자 원생 누대 때 발견될 수 있는 화석은 에디아카 동물이죠. 우리가 보면 이제 어떤 뭐 그림 같은 걸 통해서라기보다는 글씨 정도 외우고 그리고 자 스트로마톨라이트 사진은 좀 나오거든. 그러면 실제로 지금도 현재 있으니까. 그래서 찍은 사진 또한 문제 나오기도 해. 근데 에디아카 동물은 딱히 잘 안 나오게. 그래서 이거 사진 이거 하나만 있는 거 아니야? 보면은 나와라. 보실까? 실제. 이런 사진 이거 보면 이것이 뭐 책상 의자 하나 정도 되는 모습으로 보는데. 이것이 뭐라고? 이것이 스트로마톨라이트였어. 이것이 이제 시생 누대 때 발견될 수 있는 화석이다. 그죠? 오케이? 질문. 이런 것들 다 있다. 이 위치에 다 있다는 거. 똑같죠? 사야노박테리아. 이것이 뭐라고? 남색. 이건 남색. 다 똑같은 말이야. 이거 전에 거를 발음하면 이제 시아노박테리아 그래? 시아노. 그래서 영어 단어인데 그 약간 발음을 약간 그 미국식으로 하냐? 아니면 그냥 하냐? 차이야. 그래서 시아노박테리아 또는 뭐 사야노박테리아. 아빠 스포트 합니다. 자, 끝. 안녕. 문제. 자, 초기 지구는 대기에 산소가 많았다. X죠? 처음 해보자. 질소에는 펼쳐야 없는데, 처음 이산소도 많고, 산소가 이제 별로 없는 모습인데, 산소량이 증가한 까닭은 누구 때문에? 남색균. 물론, 처음부터 턱 많아지고 한 것이 아니고, 남색 나오면서 점점 더 증가한 모습이야. 그래서, 2탄. 보생대. 이거, 역시 보면은, 손특강은 좀 이제, 좀 저렴하게 교재를 만들어서, 물론 나쁜 건 아니야. 저렴하게 해서 이제 학생들이 어떤 이제,
교육이 좀 더 뚫리는 목적이다 보니까 좀 잘 만들었지만 이제 아무래도 그 칼라는 아니고 좀그 단색인 것도 많고 그러면서 또한 그 어떤 단결을 표현한 것에 약간 문장을 좀 긴 거. 이다 보니까 약간 좀 모습이 약간 좀 그래요. 그냥. 하지만 뭐 나쁜 거 아니다. 그죠? 이거랑 아이고 이러면은 완전히 비교해보면 약간 사교 뭐죠? 그래서 이런 표와 뭐지? 이거 보세요. 이거랑 이거랑 비교하면 어떤 게 더 마음이 더 드니? 얘랑 비교하면 후자. 이거 칼라로 된 거 아니면 그러니까 표로 된 거 아니면 글씨 된 거. 뭔지 알죠? 아무래도 그냥 하면 되는데 아무튼 선택과 보면은 문제는 늘 새로운 거 나오거든. 근데 이론은 다 똑같습니다. 이론은. 근데 이론 좀 어떻게 좀 바꿔주면 안 되나? 아 그래요? 그래서 너희들 받아 그 우리가 이제 3월 때면 이제 완자로 다시 또 처음부터 하는데 그때 보면 문제가 더 필요한 경우는 이제 수특강 하는데 그때는 2023학년도로 그 교재 너희 쓰는 것도 2023학년도. 지금 현재 이제 예비 고3이 이제 자신의 수능 대비해서 이제 준비할 그 교재. 그래서 2024학년도 그것으로 사오면 되는데 사와도 되고 아니면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뭐 태블릿 있는 경우는 태블릿으로 이제 보던가 아니면 근데 복사해서는 뭐 상관없어. 너희들 편한 대로 잘 해주면 돼.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태블릿 사지 말고. 그거 나중에 너네들 돈 벌어서 너희가 사. 그 부모님만 그 힘들어. 뭐 무슨 쌍마당이 비싸잖아. 비싸. 너희들 이제 그 알바에서 너희가 나중에 사 너희가. 합니다. 그래서 고생대. 자, 고생대는 어떤 기로 이루어져 있게? 기요? 어떤 기. 고생대를 나누면 앞에 글자 따면 뭐야? 캄 오실 때 석대. 그죠? 그래서 캄보리아가 제일 섬이고 캄 오실 때 석대. 그 문제가 그죠? 캄보리아는 얘는 초창기, 그러니까 제일 1단계에는 그 고생대 단계야. 그래서 2번 문제. 자, 고생대 대표하는 생명체. 다시 고생대 대표하는 삼촌 처음부터 나옵니다. 삼촌 옆중아 어디야? 옆중. 삼중은 고생대 처음부터까지 전부 다 3이다. 그리고 또 어떤 것도 나오면 완전류. 진짜 완전류? 됐나? 자, 완전류가 뭐냐면 일단 완전류 뭐야? 완전류가 뭐게? 완전류. 모르겠지? 척추가 없나요? 척추가 없는데 어떤 모습이야? 라고 할 때 완전히 우리가 어떤 것을 떠올리면 조개. 그래서 껍데기 대주고 속에 뭐 살고 있는 거? 우리 조개 같은 거. 완전류에다 어떤 그 화석 그림, 화석 사진 보면 마치 조개 모습이야. 조개 껍질에 있는 모습. 그것이 이제 완전류.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 보면은 이제 컴플리시 때는 그 3연종 이거 완전류 나옵니다. 나오면서 이제 성컴플리시 때는 해봤자 생명체가 이제 막 살기 시작한 시대고 그 또한 이제 산소가 별로 없는 시대부터 좀 시작한 거. 이다 보니까 생명체 별로 없다가 그 순간부터 갑자기 생명체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자 다시 문제. 캄보리아계 다음 뭐야? 실. 오가 오 이런 얘는 이러면 오류도 비슷기. 오류도 비슷기. 오류가 이러네. 이건 또 어느 지역 이름이 있겠죠. 일단 앞에 글자 따면 돼. 그래서 되게 시험 문제 보면 어떤 길을 물어보고 하지 않고 되게 다 거기다 주어지는 거 하니까 이런 말 좀 잘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오류도 비슷인데 일단은 특징은 최초의 척추동물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물고기, 어류. 최초의 척추동물 물고기 나와요. 중요. 자, 어류니까 자, 우리가 그나마 외울 때 그냥 우리 어떻게 외우냐면 초성. 어류도 비슷하게 어류, 이응, 외워라. 자, 어류가 나온 시기 언제라고? 오래도 비슷하게 이응. 오케이? 그리고 점점 이제 생명체 점점 더 많아지면서
3초 되고 최소 되고 완전히 되고 아니 되고 아무튼 자 오리톱식의 특징 뭐냐면 해봤자 최초의 척수 동물 최초의 척수 동물 나온다. 그것이 누구라고? 어류. 그렇죠? 우리가 지금도 그러면 물고기 보면은 이제 척추 우리가 생선 보리 먹을 때 척추 있는 거. 그것이 최초의 척추 동물이라는 거. 그렇죠? 다음에 캄5 그다음 뭐야? 셀룰리아기. 셀룰리아기 특징 뭐냐면 얘는 맞죠? 얘는 뭐냐면 최초의 육상 생물 나옵니다. 됐나? 오케이? 그 최초 육상 생물이 뭐냐면 동물보다 먼저 식물 먼저 나와요. 그것이 이름은 뭐냐면 양치식물. 양치식물 이게 없다. 양치식물 나옵니다. 이것이 최초의 육상 생물이다. 실로하기 때요? 그렇죠. 셀룰리아기. 그래서 최초의 육상 생물, 육상 생물. 최초 글씨 이상하다. 자, 육상 생물. 에이, 다시. 글씨 못 써 어떻게 하나? 최초 육상 생물. 이것이 뭐라고? 양치식물. 자, 양치식물에 얘가 뭐가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고사리. 고사리가 진짜 양치식물인데, 자, 양치식물이 말뜻 뭐냐면 양치, 꿈의 양치, 치가 이빨. 마치 양 이빨과 같은 모습을 생겼다 해서 이름이 이렇게 됐네. 이름이. 나도 양 모르거든. 양 이빨 뭔지 몰라요. 그다음에 양치식물의 그 이름 유래가 양 이빨. 우리는 양 이빨에서 양 이빨 하나 말고 양 그 턱에 있는 이빨 있어 이빨. 그런 모습을 배울 때 했다라고 해서 이름이 양치식물. 이것이 대표적인 얘가 뭐라고? 고사리. 근데 또 고사리도 먼저 나옵니다. 고사리. 되십니까? 그래서 고사리가 이때부터 증거에 쭉 다 있는 거. 물론 그 당시에 지금 약간 약간 변화는 좀 있겠지. 하지만 이때부터 처음 나오는 거. 이 고사리가 이때 많이 자라고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것이 이제 잘 죽어서 저것이 나중에 석탄되고 하는 거. 석유보다는 석탄되고 하는 모습이야. 되십니까? 네. 물론 저때 되는 것보다 저 나중에 뭐 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때 셀룰리아기 때 저때 최초 유선생물 나온다. 그죠? 외워라. 자, 이응이요. 그죠? 자, 오리토베스기 뭐라고? 어류. 최초의 그 척추 동물. 그리고 자, 셀룰리아기는 최초의 그 유선생물인데 그것이 누구야? 생물. 양치식물. 양식물. 야, 쉬워. 이거 하자. 에이, 몰라. 쉬워. 외워라. 첫 번째 그 최초의 유선생물이 뭐라고? 동물이야, 식물이야? 식물. 식물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최초의 육상 동물도 나옵니다. 그래서 캄, 5, 7. 그 다음 뭐야? 얘는 대본기. 그래서 약간 단어가 좀 생소해. 어떤 뭐 지역 이름이 거의 대부분이야 보면 되게. 그래서 생소하지 그래요. 대본기는 최초의 육상 동물이 나옵니다. 사실 최초의 육상 생물이 나온 시기 언제? 셀룰리아기. 쉬워. 셀룰리아기. 물론 이거 원래 풀네임은 너희가 하다 보다 외워져. 하다 보면 처음이니까 생소해서 좀 그런 뿐이고 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최초의 육상 생물 어느 기? 셀룰리아기. 다시 문제 처음 봐. 자, 고생대 1단계 누구? 캄브리아기. 그때는 3초. 이것도 만병류. 오케이? 그 다음에 어느 기야? 오리토베스기. 특징. 그 누군데? 어류. 그리고 그 다음 뭐야? 특징은? 최초 유상 식물. 유상 동물, 유상 생물 해도 되고, 또는 뭐 최초의 뭐 유상 식물 뭐 하면 돼요. 그럼 최초 유상 생물 나온다. 그것이 누구라고? 그 얘가? 다음에. 그 다음 뭐게? 대봉기. 얘는 최초 유상 동물. 그것이 뭐냐면 양서류. 양서류가 얘가 뭐냐면 그 개구리. 개구리가 양서류고 얘들은 그 동물명은 파충류야. 달력이. 또 최초의 이제 육상 동물 나옵니다. 그렇죠? 최초의 육상 동물인 양서류가 데뷔한 시기 언제? 대봉기. 되십니까? 사실 최초의 육상 동물이 데뷔한 시기가 언제라고? 대봉기. 그죠? 오케이? 수영 거의 다 떴어. 빨리. 다음에 자 석탄기라는 걸 표현하는 게 석탄기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석탄이로 이제 막 만들어지는 그 시기라고 보면 돼. 그래서 고세리 같은 거 슬슬 이제 석탄이 되기 시작하는 시기. 그리고 이때는 까먹었다. 두관유산. 어디 없네? 없다. 아무튼 이때는 보면 두관유산. 이게 뭐냐면 두 종류. 그러니까 이름 두 종류. 그리고 완종류. 그리고 유공충 그리고 산호. 되게 많이 번성한 시기야. 두 종류 완종류. 똑같다 이거. 그리고 유공충. 그리고 산호가 많이 번성한 시기. 착하게. 근데 두 종류가 뭐냐면 두가 머리두, 두는 발두. 그래서 머리에 다리가 있는 거. 뭐야? 머리 다리 있어?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은 오징어, 문어, 또는 그 암모나이트. 그 암모나이트 뭐 복원도 보면은 이거 좀 이거 머리에 다리가 있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도 두 종류. 참고로 보면 이제 배에 다리가 있는 것도 있어. 배에 다리. 그것이 뭐냐면 복종류. 대복자에서. 네? 그 얘가 뭐냐면 달팽이. 달팽이 갈래. 어디 달팽이. 완종류는 얘는 우리가 조개 떠올린데. 그래서 뭐 두 종류 완전히 그리고 이제 유공충 그리고 산호가 많이 들어간 시기. 그 다음에 이제 폐렴기인데 폐렴기 때는 많이 죽어요. 그래서 대멸종. 우리가 그 고일 때 배웠지만 가장 큰 대멸종 언제? 고생대 말이. 그때 왜 대멸종하냐면 자 모든 대륙들이 합체가 돼. 초대륙. 이름 뭐게? 그 모든 대륙들이 합체가 된 그 큰 대륙 있잖아. 환기야. 환기가 이렇게 만들어져. 만들어지다 보니까 기후도 변하고 해서 그 해양 생물이 90%가 다 죽어요. 그래서 30%인데 그때 그래서 안녕하는 거. 평화 잘 가서 안녕하는 거. 그리고 이때 이 패링 정도 되면 이때 중요한 거. 선생님. 아니야 미안해. 그 전에. 자 서탕기 때 그때 누가 나면 파충류. 네? 파충류. 그래서 뭘 보냐면 파충류 출현. 처음에 이제 데뷔한 시기가 짧고 고생대 말이야. 그 다음 왜래? 건성. 항상 그렇지만 처음부터 데뷔하자마자 뭐 잘 되는 가수 없습니다. BTS도 처음 나올 때 보면 처음 BTS 이름 아니야. 처음 뭐였게 이름이? 방탄소년단한테 처음 이름 왜 그래? 지금 싫어했다고. 하지만 지금 어때? 일단 똑같아. 처음 나올 때는 처음부터 많이 인기 많이 있고 하는 것은 아니고 처음에 그냥 나오지만 나중에 많이 번성한 거야. 똑같아요. 그래서 전 시기의 출현, 다음 시기의 번성. 오케이? 그래서 잘 보면 그 이제 어디서? 뭐냐? 거시. 패링기 때. 패링기 때 보면은 패링기 거시가 출현, 그죠? 출현. 그래서 거시 식물 뭐냐면 말 그대로 씨가 겉에 나와지는. 우리 예를 들면 이제 소나무, 솔방울 보면 그 속에 씨가 있는 거야. 그래서 씨가 겉으로 나와지는. 그래 식물, 거시 식물 언제 나온다고? 고생대 말에 출현. 그 다음 시기에 번성하는 거. 근데 그런 패턴 이야기해. 오늘은 이제 그 고생대에 대한 어떤 생물에 대해서 좀 했는데 다음 40도 우리는 이제 그 성컴퓨터에서 다시 들어갑니다. 일단 이거 외워야 돼. 한 문제 더 맞추려고 우리가 더 외우려고 해야 돼. 일단 앞에 리프라서 먼저 외워야 돼. 오케이. 죽였으면 됐어. 한 개가 생각 안 나고 되게 하다 보니까